안전요원 우리 많이 보셨죠? 안전요원이라면 행사장 자리와 위치를 잘 알고 미리 사전 답사 후 동선 파악 잘 하시고 안전교육을 받아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으로서의 행사와 공연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맡은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 어느 사회자가 관객을 중심으로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확보해 놓고 사고 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통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관람객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은 행사장과 공연장에 찾아온 관람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심을 소홀히 하면 크나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객들 100명당 1인의 안전요원을 꼭 배치하여야 한다는 거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안내를 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대비 의료진 및 구급약품을 구비한 의료실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대 상수, 하수, 출입 통제 및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하고 무대 앞 그리고 돌출 무대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곽 경비 및 우리가 한 2, 3일씩 연이은 공연이라면 공연장에 야간 경비도 서야겠죠. 공연장 외곽 안전 관리로 안표상, 잡상인, 위험 인물 등 철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연장 출입구 안전 관리가 바로 출연자 출입구 안전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선 안내, 출입구, 비상구, 의무실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동선 안내, 그리고 화장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동선도 안내를 합니다. 메인 출입구에서 관객 입장 시 관람권 확인 및 검표, 또한 관람객 대기 관리 중에도 사고는 예고 없습니다. 관람객 입장 대기 동선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의 매표소도 질서 유지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주차 동선, 이러한 주차 유도 및 차량 안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대와 이러한 목재 강제 등의 단재를 입힌 접합으로 가로 세로 연결 조합하여 지지되어져 있는 트러스는 누구와 가장 많은 논의를 해야 할까요? 바로 조명입니다. 이 조명 디자이너와 오퍼레이터는 연출가와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연 작업 순서는요, 공연장 조건과 환경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 극장의 경우는 이 조명기를 달고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설치를 합니다. 체육관이나 실외, 즉 야외의 경우 트러스, 그리고 이 비계 설치, 그리고 조명기 달기, 다음 무대 바닥 설치를 합니다. 조명 오퍼레이터는 일반 오퍼레이터와 무빙 오퍼레이터로 나뉘어지며 두 오퍼레이터의 협동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석, 즉 장애인이라면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 또한 이 신체적인 장애인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들은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사장과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을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동행하여 공연 무대 안전석까지 안내하시고요.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만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이러한 장애인들은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 무엇인가 우리보다 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많이 보살피고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는요, 꼭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이분들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맡은 업무를 일찍 끝내려고 강제로 이동하도록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릴 때는요, 그냥 가서 도와드리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이동하도록 도울 때는요, 우리가 보통 그 장애인들의 어깨나 아니면 팔을 강제로 끌어서 이동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을 이동하도록 도울 때는요, 어깨나 팔을 끌어 도와주게 되면 이분들의 중심이 오히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이러한 약자분들을 이동하려면 내가 그분들의 몸 어딘가에 손을 대서 이동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 팔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을 잡고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시각적인 면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간혹 아주 흐릿한 시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안 보이겠지 라고 해서 함부로 옆에서 앞에서 행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 실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 청각, 언어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냥 툭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안심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천천히 하라고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그냥 뭐 느그적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히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들은 감동을 해서 더 빨리 어떻게 움직여서 거기에 보답하려고 하는 사례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장애인 주차장과 휴게실을 공연장과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장애물이 없는 곳에 좌석을 배치하여야 하고요.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 또 확인 후에 주변에 최대한 활용 가능한 도구는 모두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리프트 같은 것도 있는데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뭐 귀찮아서 아니면 바쁘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활용을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뭐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 장애우 분들이 계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미래에는 분명 노약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노약자가 됩니다. 해서 장애인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동행하여 안전하게 관람을 하도록 보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어디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경로석이죠. 이 경로석은 보통 뭐 고령자든 아니면 연소자든 상관없이 장애 등급을 안 받아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경로하신 분들이 공연 관람을 하기 위해서 경로석은 주로 앞에 설치를 하여야 하고요. 때에 따라 진로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개중에는요, 간혹가다 음주를 많이 하시고 오시는 이러한 관람객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즉시 귀가 조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로석은 공연장과 일치하거나 전후로 배치하여 설치합니다. 노약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휠체어를 관중석 가까이 배치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노약한 어르신들은요, 전문적인 안전요원과 같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안내를 충분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체구도 좋으시고요. 키도 엄청 크신 분인데 딱 서 계시다가 정말 그냥 목각 인형처럼 딱 넘어지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경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공연장 맨 앞부분에 좌석 숫자와 관계없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 듣죠. 비행기 안에서 뭐 출산했답니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버스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아니면 뭐 택시에서 출산했습니다. 등등 이러한 이 긴급시 응급차를 빨리 이용하여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전문 안전요원이 다방면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한 사건을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태아 때문에 자궁이 눌려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신대요. 그런데 실외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대요. 임산부는 너무도 이 긴급한 상황이었대요. 이때 안내하시는 분이 출연자용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서 임산부가 계속 감사함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안 돼요. 거기는 그 출연자들이 쓰는 거라서요. 그쪽은 이 관객이 가면 안 됩니다. 저쪽에 마련되어 있는 좀 멀지만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뭐 출연자 전용입니다라고 이 자제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순간 판단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상당히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여성 전용 관람석 공연장 일부분을 선정하여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뭐 소지품이 많잖아요. 이러한 것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기는 뭐 요즘에는 서비스도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늦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연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앞에부터 봐야 하고 이 친구가 늦게 오면 제가 공연을 보다가 다시 나가서 이 친구를 이 티켓을 주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데스크탑에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더라고요. 데스크탑에 가가지고 이름 대면서 이분이 혹시 여기 문의를 주시면 이 티켓을 그분한테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데스크탑에 가서 이야기하면 좌석 티켓을 줄 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 친구 그렇게 했다고 너무 순조롭게 돼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